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심장마비. 집 나가서 그 여자랑 살림 차린 지 8개월 만이었어요. 뭐야? 애가 있네. 임신했어. 왜 웃어? 얼마나 된 거예요? 네? 아이 몇 개월이냐고요? 아, 8개월이요. 근데 드릴 게 있는데 저 술은 또 뭘까? 설마? 내 전 재산을 현재 가해연이 임신 중인 아이에게 유증한다. 지금 저 상간이 아이한테 다 준다고? 이 향수 결혼 20주년 여행 때 사온 거예요. 아낀다고 여기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지난 주말에 친정에 갔다 온 동안 여기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를 집으로 부른 것 같아요. 저것만 가지고? 아, 이게 의심하는 거구나. 내가 보니까 아들이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저런 큰 집은 보통 청소해주는 이모님이 또 오시잖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분이 쓴 건 아니고요. 중년 남자가 이런 여자 향수를 쓰진 않죠. 근데 뭐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놓으려고 하다가 잠깐 이렇게 내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의뢰인의 향수를 사용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있대. 한번 봅시다. 하나 더. 뭐야 무섭게. 뭐야 깜짝이야. 머리카락이다. 제 머리카락이랑 많이 다르죠? 지인들이 왔을 수도 있고. 그 아들 여자친구. 한마디로 남편분이 집으로 여자를 부른 것 같고 그 여성분이 여기를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불륜이 의심이 된다. 맞나요? 네. 근데 추측하신 것들이 모두 팩트인지는 알 수가 그렇지. 없네요. 애매해. 정말 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륜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바람을 피우는 거라 해도 뭐 집에 데리고 왔겠어요. 설마? 집에 데리고 가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간땡이 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삼정에? 아니요, 예, 저게 있어요. 저 어떤 좀 있어요? 묘한 심리가 좀 있던데. 아까 저 방금 머리카락 있죠. 네. 만약에 저게 내연녀의 것이라면 경고장을 붙인 거예요. 일부러. 거기에다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머리카락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루즈로 갔다가 거울에다 나왔다가 저게 정말 간접적인 전쟁을 한번 하자. 약간의 준비도 서로 하자는 거예요. 있어요, 저런 경우가. 그럼 무리수를 둔다고요? 여러분,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 말고도 막 핀 같은 거 흘리고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차에서 그런 거 발견되는 일 아니 뭐 많잖아요. 핸들가 그레텔이야? 나 찾아봐요 이거야 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의자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야. 진짜? 나밖에 안 타는데. 적 있어? 제가 작년에 했던 드라마 속에 제가 했어요. 그 잘 돼가네. 야, 잘 돼가. 야, 이거 바람 피는 사람들 차도 조심하겠다 이제. 자,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의부증인지 외도인지 아직 알 알 수가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함께 보시죠. 간혹 강박 혹은 의부증인 경우가 있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19번째 생일날 그때쯤부터 남편이 약속도 자주 어기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약간 조짐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죠. 배고프지? 네, 조금이요. 아빠도 일 끝나고 바로 온댔으니까 오시면 같이 케이크에 촛불 켜고 파티하자. 근데 안 와? 아들 생일인데? 아 이러면 용서 못하지. 아. 왜 이렇게 하나요? 애 생일날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그래. 그게 말이 돼요? 며칠 전부터 몇 번을 말했는데 어머 깜빡할까 깜빡하면 안 따랐지. 되지.
요즘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바빠요? 자꾸 약속도 안 지키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암튼 빨리 와요. 이러면서 슬슬 남편이 좀 변해가니까 아내분이 기분이 깨림칙한 거야. 그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시간 약속 해갖고 속이는 거 없었고요.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매일같이 등하교 라이드에 주말에도 학원 데려다 줄 만큼 가정에도 충실하고요. 시간적 여유가 꽤 있으시네요. 건물 관리하는 것 말곤 다 자기 시간이니까요. 우와, 그럼 건물주시구나. 아휴, 이래저래 여유가 많으신 분이네요. 그럼 뭐해요? 남자들 먹고 살만해지면 한눈 판다는 거 남 얘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음 덜 열심히 살 걸 그랬나 봐요. 좋기만 한 게 없어 저래서. 야, 저 말도 참. 시간이 많으면. 어. 네. 그이한테 여자가 있는지 아닌지만 알아봐 주세요. 먼저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한 저희는 남편 소유의 건물 앞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와, 이 건물이 남편분 거였구나. 여기 완전 알짜잖아요. 봐요, 공실도 없고. 저 카페가 아내분이 운영한다는 거지? 아, 예. 그 명의는 남편분 거고요. 운영은 의뢰인이 하시고요. 아내분은 저희 철수하고 나면은 출근하시기로 했어요. 카페는 아내분이 운영하고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부분들. 맞아. 자기 건물 관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남편. 아직까진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미행하면서 누구 부러워해보긴 또 처음이네. 부럽다, 건물주의 삶.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카페를 나서는 의뢰인의 남편. 어디가 커피를 사들고? 누구 만나러 가는 거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따라가 보자고. 네. 남편이 다급하게 이동해 만나는 이는 저 아들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아들 바래다 주네. 야. 아들을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남편의 일상은 특별한 게 없어 보였고 영양제 챙겨야지. 그 여유로운 모습에 부러움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야, 고3 아들 저렇게 데려다 주는 아빠? 없어.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겠죠? 아, 부럽다, 저런 삶. 막내 탐정부는 진짜 많이 부러워하시네. 뭐야 갑자기 왜 거울 봐. 아, 머리 만지는 게 어디 가는 거지? 아들이 학원 간 지 30분이 채 안 된 시간. 남편은 갑자기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따라 붙어봐. 예. 그렇게 남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어디야? 아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아, 카페? 특별할 것 없는 장소. 이번에도 헛타인가 싶던 그때 한 여자가 카페에 나타나더니 의뢰인 남편과 같은 테이블에 앉더군요. 오빠? 안 돼. 아니야. 진짜 동생, 친동생, 사촌 동생, 아들의 학원의 1층 카페잖아요. 그래. 그럴 리가 그래, 없어. 맞아요. 심리적으로 쫄려요. 맞아. 부인하고는 다르게 내 새끼한테는 그쵸.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아내한테는 들켜도 돼. 왜냐면 아들한테 학원에서 들킨다는 거는 친구들이 내려왔고 야네 그렇지. 아빠 그치. 그렇지. 제가 근데 만약에 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갈 정도의 깡이면 네. 저거를 근데 즐기는 우리 아들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나는 바람중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바람중. 스릴 막. 괜찮네. 변태들 있잖아. 그럴 것 같아 왠지. 친동생 아니기만 해봐. 관계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대화까지는 들리지 않는 거리였기에 유심히 지켜보고만 있던 그때 에헤이, 제 어머. 당인 줄 어머. 사촌 동생한테 저렇게 발을 높이 올려요? 야 카페에서 왜 저러는 거예요?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약간 사람들 다 보는데 우리 아들은 올라갔고 미쳐갔다. 우리 아들은 올라갔고 이제 나는 진짜 그래서 야 3시간 여유 있다 할 거 아니야. 둘의 행동은 확실한 불륜 시그널이었죠. 네, 저건 불륜 시그널이 맞죠.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의 촉이 일단 맞았던 겁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의 불륜 대상으로 의심되는 여자.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학원을 간 그 시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학원 선생님인가? 아들 선생님?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김없이 남편은 어제와 같이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1층 카페를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남편의 행선지는 1층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1층 데인데? 카페가 아니래. 다른 데 또 가나 봐.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필라테스 학원이었습니다. 또 뭔데? 네, 오셨어요.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셨네. 상당히 친밀해 보이는 관계. 어딘가 낯익은 원장의 모습. 놀랍게도 원장의 정체는 카페에서 은밀한 장난을 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 발장난. 어쩐지 그래서 다리가 잘 올라갔다. 쭉 당겨보실게요. 쭉. 터치가 예사롭지가 않아. 이렇게 많이 어이없게도 네, 여보세요? 같은 건물에 아들을 두고 은밀한 불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는 거야. 아들을 그래서 데려다 주는 거야.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데서. 남편의 불륜은 상상 이상으로 대범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학원 딱 가는 그 시간을 이 알리바이 삼아가지고. 야, 애가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학원을 간 와, 사이 오빠. 건물에서 만나는 건 물론 숙박업소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아니길 바랬습니다. 아니 근데 큰일 났어. 이거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애기 학교 학원 이렇게 바래다 주는 아빠도 의심받겠어 지금. 바로 집으로 와. 어떻게 다 그러지 않아요. 그지? 아유 어떡해. 보시는 대로입니다. 상간녀의 나이는 36, 필라테스 강사이고 싱글입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 듣던 재활치료 수업은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초심자는 아니었으니까 두 사람이 만난 지는 대략 6개월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 탐정 일 잘하네. 6개월이요? 야, 저것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하시는구나. 맞네. 애 고3 되면서부터 더 열심히 데려다 주더니 이러려고. 애가 알면 어쩌려고 이래. 어쩌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뭘?
아드님이 알고 있어요. 아빠의 불륜을. 그러니까 이게 모를 수가 없다니까. 야, 아들이 알고 이거 있대. 진짜 최악이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용서 못해. 진짜 용서 못해. 아들한테는 이제 약간 지옥이 열린 거네, 지금. 지옥이 열렸어. 아, 여기 나오려고. 아들이 지금 엄마 때문에 얘기를 안 하나 보다. 엄마의 분노가 배가 되죠,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애가 봤다는 거죠? 네. 아, 봤나 보지. 그렇지. 아. 그럴 테니까. 하하. 탐정님. 저희는 잠복하던 도중 아들이 아빠의 불륜을 발견한 것을 목격했고 아들이 아빠의 불륜을 알고도 덮어두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애가 다니는 학원 건물에서 여자를 만나요?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 이제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 이 아들이 왜 아빠의 외도를 알리지 않았을까요? 엄마를 위해서. 우리 맞아요. 엄마 위해서. 충격받을까 봐. 엄마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죠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겁나죠. 아빠가. 겁나지. 겁나니까 그렇지.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색을 잘 못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걱정되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이걸 알렸다라가 우리 가족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엄마, 아빠 걱정도 이혼할 있죠. 거. 부모 봐봐. 입장에서는 그럼 또 너무 슬플 것 같아. 가슴 아파. 보통 가슴 애들은 아파. 자녀들이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못 하고 있는 걸 대신하겠다는 거죠. 예, 어쨌건 지금 아내분은 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 열이 펄펄 끓어도 지 엄마 걱정할까봐 혼자서 끙끙 앓는 애예요. 엄마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야. 혼자서 말도 못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지 못할 상처만 남긴 의뢰. 저희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드리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힘주신 다음에 쭉. 그만해 그만. 주신 다음에 에? 힘주시고. 여기서 이거 하지 마. 혹시 아내분이네, 아내분. 저 그 인간들 가만 안 둘 거예요. 20년 같이 산 마누라 뒤통수 친 거 그렇다 쳐요. 내 새끼 가슴에 피멍 들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그래 이게 문제야. 용서 못해. 우리 애가 알겠다. 응. 어서 오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 있어요. 당신. 어머, 뒤에 숨는 거 봐. 어머, 어머. 어머. 좋니? 웃음이 나와? 너구나. 이 인간 수발 들면서 입안에 혀처럼 분다는 여자가.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에서 집주인 놀이 하니까 재밌디? 주인 없는 집에서 도둑고양이 마냥 이것저것 갖고 놀다 보니까 다 네 거 갖고 갖고 싶었어? 왜? 내 남편 구워 삶으면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니? 그만 못해. 상간녀 편들어. 됐고 더 말 섞기 싫으니까 이거나 받아요. 소장. 아. 어떡해.
상간녀 소송. 당신 뭘 모르나 본데 이 여자 내 지루한 인생의 유일한 낙이야. 어디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소송장을 들이밀어. 야, 이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뻔해 지금. 이제 뻔뻔하게. 이 여자 편을 들어? 야 진짜 웃긴다. 드라마 아닌 거 아시죠? 실제 있는 실제야, 얘기잖아요. 실제야. 저 멘트를 한 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그렇지. 이거는 어느 정도 마음에서는 이미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거네요. 그죠? 미친 거야 그냥. 그냥 그쵸. 지금 한 6개월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러면 이때가 제일 좋을 때잖아. 막. 6개월이 흔들어 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눈에 정말 뵈는 게 없을 시기인 거야. 그렇지. 6개월치. 맞아. 감히 나 온 가족이 반대해도 당신 하나 믿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능력 없는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하면서 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든 남들처럼 살아보라고 아득바득 아껴가며 돈 모아가며 지금까지 버텼어. 근데 이딴 여자 때문에 눈 돌아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아, 양심이 진짜 썩었다. 내가 이래서 한눈 파는 거야. 아이고. 당신이랑 있음 아둥바둥 힘들고 찌질한 난데 이 여자랑 있음 근사한 남자가 된다고. 나 이제 옛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20년이면 많이 살았잖아.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자. 어?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미쳤다 왜? 아이고, 저 얼굴에다가 저 너무했다 진짜. 참. 가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자. 뭘 봐요? 뭘 봐? 구경 났어? 구경 났지. 너무 배짱이다. 진짜 막 그 고생 끝에 이런 여유를 찾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안정이 찾아온 후에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꽤 있다면서요. 이런 게 많아요? 저 사실 저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제가. 왜 그랬어요? 뭐 당신 뭐 부러울 게 없는데 대접을 못 받는데. 아 집에서. 네, 집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요. 근데 나가서 저 새로운 여자, 그 남자의 모든 걸 안아주겠죠. 다독거려주고. 오빠가 최고야. 아니 힘내. 가끔 와서 돈만 주니까 대접을 해주는 그렇죠. 거지. 살아봐라. 근데 그거 남자들 모르잖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대접도 좀 받고 싶다 이거야. 그죠? 그렇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망연자실한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절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한편으로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상간녀는 이겼네.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불륜 강사로 소문나 필라테스 학원을 닫았고 아들은 다행히 명문대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유 기특한 내 새끼. 엄마 잘할게. 그래. 고마워. 어우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학교는 갔네, 그래. 아들이 진짜 훌륭하다. 그래. 저는 엄마한테 힐링이 되지. 그럼요. 그래도 너 하나 남았다 이러면서 맞아요. 엄마 내가 잘할게. 남의 아들 대학 갔는데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잘 갔어. 우리 경미 씨 애들도 다 잘할 거야. 예 잘해야 돼요. 예 공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다른 끼가 있겠지 다른 또. 끼가. 그럼.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안 돼. 1년 뒤 뭐? 진짜 그러지 마. 뭐가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탐님 어떻게 오늘 소주 한 잔? 오늘은 그냥 가죠. 저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의뢰인에게서 왜? 저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경황이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상간녀 소송 후에도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했어요. 전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저를 자르고 생활비며 자금줄을 다 끊었어요. 그래도 버텼죠. 그런데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같은 집에서 탈출한다. 왜? 급기야 나가버렸구나. 그 여자 집에서 같이 살기라도 하게? 내가 뭘 하든 당신 할 바 아니잖아. 진짜 나랑 재현이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이혼했으면 됐잖아.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했음. 뭐 느끼는 거 없니? 그 얘기 재현이도 성인인데 애비맘이 할 때 오겠지. 어머 왜 저래 진짜. 뭐? 아니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자식 새끼한테 뭘 더 희생해야 되는데. 나 이제 재현이 아빠 말고 남자로 살 거야. 당신도 그렇게 해. 여보, 여보. 진짜 어리석다. 내가 아내분이면 나는 이혼하고 재산 딱 갈라가지고 출발할 것 같아. 대출만 것 같은데 왜 이혼을 안 해줬을까요? 감정적인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만 이혼을 당한다.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떠밀려서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너라는 인간하고 나는 인연을 끊고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출된다고 여기서. 난 이미 고통을 받았고 너에게도 계속해서 고통을 고통을 주면서 준다. 옆에 있을 거야. 이런 그게 더 건가? 낫다고 생각해요. 이혼을 안 해주는 네. 게 오히려 저 사람의 네. 피를 말린다. 네. 분이 너무 맞아요. 강하면 사람이 이게 가장 커. 자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과 연락조차 되지 않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사모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와주실 일이 있어요. 왜? 봐주실 일 있다고?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저 얘기를 그 상관녀가? 뭔 줄 알았어? 살해당한 거 아니야 진짜? 아유 설마. 와, 그 상관녀한테 내 남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심장마비. 집 나가서 그 여자랑 살림 차린 지 8개월 만이었어요. 어찌나 황망하고 어이가 없던지 믿기지가 않았죠. 아, 이상한데. 그런데 사모님, 뭐야? 애가 있네. 임신했어. 왜 웃어? 왜 웃어? 너무 무서워. 겁나. 왜 웃어? 너무 무서워. 야 너는 왜 안 우냐?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저도 너무 놀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진짜 황당하다. 얼마나 된 거예요? 네? 아이 몇 개월이냐고요? 아, 8개월이요. 아들이래요. 잠깐만 나가자마자 재원이 남동생. 야 진짜 자, 이 저거 저 미쳤다. 동생? 동생은 싫으세요? 우리 아가 아빠도 없어서 형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야 미쳤다. 나가요, 당장. 사람 부르기 전에. 알겠습니다. 근데 드릴 게 있는데 저 술은 또 뭘까? 설마? 내 전 재산을 현재 가해연이 임신 중인 아이에게 유증한다. 지금 저 상간이 아이한테 다 준다고? 심장마비면 돌연사인데 무슨 유언장을 저렇게 진짜네. 써놓고 가? 오, 그러네. 예리하시네. 와 너무 예리한데 이거는? 미리 써놓게 했나? 심장이 평소에 안 좋았나? 일부러 써놓겠네. 그이가 사람 참 좋으셨잖아요.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아들 불쌍히 여기서 그러신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없이 키워서 너무 불쌍했다고, 둘째 아들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괜찮아요, 엄마? 어머, 죄송해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정신사납게해서. 법적 절차는 차차 진행하고요. 전 이제 가볼게요. 줄초상 날라. 와. 줄초상 날라. 죽으면서까지 그냥 너무 큰 고통을 주네. 유언장에는 남편이 전 재산을 다 이 아이한테 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네. 법적으로 네. 저게 효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걸로 봐요.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아니 아내랑 그 아들 있잖아, 큰아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아들도 있고. 원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지금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 이제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속분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더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 저대로 재산이 다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들과 배우자분은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태어난 애를 상대로. 소송을 또 하면 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소송을 하면 뭐 1심, 2심 있고 유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정도 있고 가치도 따져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유언장에 대한 어떤 효력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걸릴까? 기권하로 따지면 정말 뭐 5년, 6년, 5년이요? 더 걸릴 수도 있죠. 장기권이야. 이혼이면은 인정이 되는데 이건 이혼이 아니라 그렇죠.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혼해줬어야지. 이혼했었어야죠. 이혼했어야 돼. 죽기 전에 이혼했었어야죠. 재산분할. 와 미치겠다 진짜. 너 배웠어 진짜. 그럼. 아, 배우진 말고. 배우지 말고. 좋은데 뭐. 믿기지가 않아요.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두고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게. 그래 믿어지지가 않는다. 전 솔직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버지가 우릴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죽어서도 저희 버린 거잖아요. 제일 큰 충격이지. 그렇지. 변호사한테도 이 사안에 대해 자문을 좀 구해보셨나요? 이렇게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소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최하 5, 6년이니까. 그렇긴 하죠. 암튼 이대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방법이 있나 이게? 유언장이 조작이면 뭐 너무 쉬운데. 혹시 그 유언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의뢰를 받아들인 저희는 유언장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유언장 복사본과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메모장을 들고 문서 감정원을 찾아갔고 유언장 감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글씨 필체를 대보는 거죠. 가짜겠죠? 가짜여야 되는데. 그쵸?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그리고 감정 결과. 진짜네요. 네?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유언자의 성명, 주소, 날짜, 부인 날인까지 유언장의 기재 양식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자의 필적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언중 이름 써진 부분이 필적이 같죠? 똑같아. 유언장의 똑같아. 필적이 메모장의 필적보다 힘은 살짝 빠져 있긴 하지만 필적은 동일합니다. 이제 어려워졌다 더. 안타깝게도 유언장의 필적 검사 결과 기대와 달리 남편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이러면 진짜 이게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의뢰인을 만났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단서를 찾게 됐죠. 단서요? 뭔데? 여기서 무슨 단서가 뭐가 있어? 있을 수 있지 여기에? 마음은 좀 추스르셨어요? 근데 이진 씨, 이게 다 뭐야? 아, 그 불려시 같은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짐 빼라잖아요. 다른 매장 들어오기로 이미 이야기 다 됐다면서. 자기 가게 마냥 설치고 다니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의뢰인도 모르게 저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던 거구나. 건물주가 된 거니까 이제. 아,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거를 이제 아내분이 느끼신 거예요. 곧 자기 명이 된다 싶으니까 제 흔적 싹 지우고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 이거겠죠. 장난치는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필적 결과 유언장이 진짜가 맞다고 하네요. 와이프야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저버려준 꿈에도 몰랐는데. 저 이것 좀 드셔보세요. 고마워 이진 씨. 붕어빵 왜 붕어빵이 나와요? 저희 초반에 먹던 붕어빵. 고생할 때 먹었던. 근데 이 날씨에 웬 붕어빵이에요? 그러게 메뉴에도 없던데. 말도 마세요. 몇 달 전에 사장님이 매일같이 붕어빵을 사오시는데 아직도 냉동실에 한가득이라니까요. 왜 붕어빵을 왜? 그래서? 그러게. 매일매일 왜 사오죠? 남편분은 아내분하고 추억의 붕어빵인데. 원래 뭐 남편분이 붕어빵을 좋아하셨던 걸까요? 예전에 같이 먹었죠. 그치. 그렇진 않았는데. 좋든 아니든 이렇게 매일같이 많은 양을 사오는 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그쵸. 사실 사장님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긴 했을 때 좀. 뭐가 있대? 1시간씩 멍하게 앉아있다 가시기도 하고. 평소랑은 좀 달라 보였달까? 나 알았다. 붕어빵을 불려시가 먹인 거예요. 그 안에 이상한 게 이상한 게 들었던 거야. 그걸로 죽은 거야. 거기에 예전에 조금씩. 실제로 뭐 그 죽였다는 뭐 그거 있잖아요. 뭐 타가지고 죽이고 니코틴, 뭐 니코틴. 뭐 다 있잖아. 그런 거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네네네. 갑자기 죽긴 했고 심장마비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먹고 죽은 것 같아. 빨리 열어보세요. 붕어빵에 뭔 비밀이 있다고? 남편의 죽음과 어딘가 이상한 행동들. 혹시 저 CCTV 좀 볼 수 있어요? 저희는 CCTV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게 증거가 나올까? 저희는 총 3개월간의 카페 CCTV 파일을 받았고 분량 진짜 많겠다. 확인해본 결과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가만 앉아 있는데요? 남편분이 상태가 안 좋네. 진짜 1시간 동안 멍만 때리는데요. 잠깐만. 저 앞에서부터 좀 다시 돌려봐. 뭐 누구 누구 쳐다보고 눈 초조하게. 모양이 있죠. 뭐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무언가를 찾는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던 중 하나의 가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기에요. 사장님이 주로 여기서 정산하시고 그랬어요.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행동의 원인을 찾아 사무실에서 단서를 찾아 나섰고
뭐야, 통장 아니야? 통장 아니야? 메모? 메모지. 남편이 사망하기 한 달 전까지 작성했던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사이 쓴 유언장과 메모장. 어머, 메모장 자체가 달라요? 너무 어린이 글씨처럼. 같은 사람의 필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 메모장이랑 좀 다르네. 그리고 저 이게 있더라고요. 아버지 차에. 아들이 뭐 발견했어, 아들이. 뭔데? 약이야? 수면제? 아버님이 생전에 드시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엄마도 이런 약 먹는지 몰랐다는 거 보면 아버지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와. 일단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뭔가 지금 아빠 차에서 뭔 약을 발견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갖다 줘서 삼성분들한테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닌 걸로 지금 뭔가 가고 있는데. 그날부로 저희는 여러 곳에서 이 약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죽음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탐정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일단 가지. 사실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이라 탐정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약을 확인해 봤는데 남편분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네요. 왜? 아휴. 무슨 병이라도 있었나요? 치매셨습니다. 어이? 치매? 아버지가요? 치매라뇨.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에요. 와. 1년 전만 해도 멀쩡했고요. 초록이 치매라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치매. 유언장 같은 것도? 치매가 있으면 그냥 막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많이 벌어지긴 하니까. 설마 했는데 야, 이게 치매라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네. 왜냐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치매가 많대요. 맞아, 많다고 하니까. 근데 가족들한테 안 알렸던 거네. 네. 자 봅시다. 예. 언제부터일까? 집 나갔을 때도 치매였던 거 아니야? 저한테 처음 의뢰를 하셨을 때 남편분이 약속을 어기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죠. 왜 이렇게 하나요? 애 생일날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미안, 깜빡했네. 이게 치매였던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며칠 전부터 몇 번을 말했는데 자꾸 약속도 안 지키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 징후도 있었겠지만 아마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남편분은 간단한 건망증이라고 간과했을 거고요. 그리고 집을 나간 후엔 그 증상이 심해졌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을 겁니다. 그 여자는 눈치를 챘겠네 이제. 그래. 그래서 유언장을 썼나 봐. 그렇지. 두 달 전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남편분이 자주 미선 씨를 찾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기억으로만 있는 거. 아, 그치. 직원한테도 물어보니 종종 아내분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저를 왜? 기억이 과거로 돌아갔으니까요. 이때쯤 꽤 증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 남편분이 최근에 작성한 겁니다. 이게 남편 글씨라고요? 완전 다른데요? 치매 환자의 필적은 일반인들의 필적과는 달라요. 오, 진짜? 저희가 남편분 사망 한 달 전에 사용한 메모장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필적 검사를 받아봤어요. 필적은 동일하지만 피랍의 변화성이 너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필체의 변화성은 보통 치매 환자에게서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치매 환자요? 네. 전문가분께서. 와, 저걸로 그것까지 알 수가 있어.
한마디로 남편분은 치매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효요? 네.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다라는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게 무효 확인 소송이 됩니까? 만약에 질병 때문에 가능하죠. 유언에 따른 어떤 집행이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이제 확인 소송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확인 소송에서 이제 아내 쪽, 이제 가족분들 쪽에서는 이런 걸 작성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자료만 있으면. 그 이제 진단 기록이나 그러네. 뭐 이런 거 다 병원 기록 남겨져 같은 있을 경우는. 테니까. 근데 그게 소명이 되면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다 무효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치매가 증상이 다 나뉘잖아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유효하냐 아니냐를 다툴 때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능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치매였다라고 하면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뭐 실제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 때문에 뭐 법정 다툼이 있는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소송을 거쳐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항상 유언과 관련, 상속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유언장이건 뭐건 이 돌아가시는 분이 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다 명확하게 밝혀놓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터부시에요. 죽음하고 연결돼 있고 돈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가족끼리 알아서 잘하겠지, 형제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가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고 가시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네요, 진짜. 그래요. 다들 저기 유언장 잘 작성하세요. 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 유언장이 자의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 상간녀의 조작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저 탐정분 진짜 믿을만하다. 그치. 네. 증거 제출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준대요, 또. 소송 준비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저 여기 오는데 막 설레는 거 있죠. 왜 설레요? 설레요? 아무 용건 없이 만삭 임산부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 민폐잖아요. 교양 있는 사모님이 이제는 유언장 뜻대로 실행하시려나? 그 생각하면서 왔는데? 기가 막혀서. 아, 맞다. 다음 주까지 집 좀 비워두시면 안 될까요? 집까지? 다 넘어갔네. 예정일이 며칠 뒤인데 출산하고 이사하는 거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아가들은 잔디 있는 넓은 마당에서 키우는 게 익혀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이사해야지. 근데 내가 아니라 네가 방 빼야 할 거야. 자, 복수합시다. 그 유언장 무효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속였니? 속이다뇨. 뭘요? 다 알고 왔어. 그 치매 환자였던 거. 말해봐. 네가 시켰니? 네? 똑바로 말해. 유언장 그렇게 쓰라고 네가 시킨 거 아니야? 가족들한테까지 치매 환자였던 거 숨겼던 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잖아. 안 그래? 이 아줌마가 진짜 남편 뺏기고 망령 났어요? 발뺌하겠지. 그러게 골키퍼 시켜줄 때 잘 막지 그랬어요. 멀뚱멀뚱 서 있다가 골 먹어놓고 이제 와서 개털됐다고 나보고 화풀이면 어쩌라고. 뭐?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왜 오빠가 그 집에서 탈출하려는지 이제 알겠네. 과대망상증 환자랑은 같이 못 살지. 진짜 킹받게만 한다, 진짜. 너무 잘 긁는다. 그래. 엄청 긁어. 그래. 과대망상인지 팩트인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 아빠 없는 애기 엄마도 없으면 불쌍해서 어째? 아, 잘했어. 그 유언장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게 됐죠. 그런데 6개월 후 사건의 실마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게 정말이에요? 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친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와.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소송 과정 중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상간녀의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닌 뭘 봐요? 구경 났어? 상간녀 학원 직원의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 남자? 진짜로? 그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남편을 만나고 있지, 다른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저 남자는 내가 재산을 그렇지. 빼먹기 위한 남자였고 내가 실제로 즐겼던 남자들은 그렇지, 다른 따로 거야. 있는 거야. 아, 정말 바쁘다 바빠. 그렇지. 근데 원래 이제 소송 과정에서 네, 네. 이게 친자 확인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요? 아빠와 자녀 관계는 뭐 출생이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꼭 확인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인지 청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겠네. 상속인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인지 청구를 하려면 이제 가족들과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지지 않았을까. 저 상간녀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저 사실 알려지고 거의 이제 지옥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많이 놀랐어요. 자기도 몰랐던 그럼 거야. 지옥이야. 자기가 뭐 했던 거 다 그냥 돌려받는 거지 뭐.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불륜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예. 이제 더 볼 일 없겠네. 양육비는 친아빠한테 받아요. 죽은 사람까지 농락하면서 들러붙지 말고. 아참, 당사자가 죽어도 상간녀 소송 걸 수 있는 거 하나 모르겠네. 두 번째 상간녀 소송은 위자료 2배로 나오는 거 알지? 진짜? 진짜 이게 사모님, 저 진짜 개털이에요. 당장에 군용급도 걱정인데 몇 1,00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해요? 한 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번 봐주세요. 봐주면 안 된다고 봐. 왜 안 되죠, 저거를. 아무튼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감사해요, 정말. 힘들진 않으시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온갖 정 다 떼고 간 남잔데 정작 그렇게 가고 나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무질게 하고 갔나 생각도 나고 그치 또 사람이. 복잡하네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 또. 근데 저한테 보여주실 게 있다고. 되게 보여드리는 게 맞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조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미선아 나왔다. 그치, 옛날 그 기억을 사는 거야. 미선아 서방님 왔어. 미선아. 붕어빵 먹고 싶다더니 어딜 간 거야? 20년 전에 그 남편으로 돌아간 거야, 저 순간. 우리 재현이 가졌을 때 붕어빵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초여름 날씨에 남편이 힘들게 구해다 줬었는데. 저것도 치매 상태에서 구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치매 환자의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남편분에겐 그 시절이 그때였던 걸까요? 미선아. 붕어빵 사왔어. 붕어빵 먹고 싶다더니 어딜 간 거야? 사람이 죽을 때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유산. 누군가는 막대한 재산을, 누군가는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화환과 조문객들을, 누군가는 지긋지긋하다 진짜. 사람들의 미움을 세상에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남기고 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붕어빵이네? 이거 어디서 구했어? 우리 애기랑 여보가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구해와야지. 먹어봐.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한때의 기억이 아닐까요? 가족을 배신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던 한때의 그 기억처럼 말이죠. 그 중에